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청소년 폭행 사건 사실상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네. 제 머릿속에 몇 건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떠오르는 게 있는데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인천 중학생 폭행 사건이에요. 네. 인천 중학생 폭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13일 날 인천 연수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15층짜리 빌딩의 옥상에서 80분간 집단 폭행을 당했고 그 폭행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 본인이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결국 사망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 많이 기억하실 텐데 결국 여기에서 가해를 했던 학생들은 다 처벌을 받았고요. 네. 또 하나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뭐 공사장에 쓰는 철제 의자, 자재 이런 걸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던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도 지금 얘기 나왔습니다만 13세 이하인 촉법 소년이어서 예.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근데 이 소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신의 SNS에 나는 어리니까 처벌 강하게 받지 않아 라는 글까지 올렸다고 하니까 폭행을 하면서도 본인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더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 섞인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원에서 일어난 집단 폭행 사건은 지난 주말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학교마다 근데 이른바 그 학폭위라고 해서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폭이라는 것은 학교 폭력이 신고되면 통상 14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현재 학폭위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학폭위에 구성된 멤버들을 보면 학부형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이해관계가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폭력에 대해서 뭐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심리학자라든지 아니면 법을 전공하는 분이란 이런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전문가적 관점에서 볼 수 있을 텐데 학부형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재심 청구가 많아졌는데 2013년 같은 경우에 재심 청구 건수가 701건에서 2016년도에는 1449건으로 늘었어요. 그만큼 불복하고 다시 재심을 청구하고 이런 네.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폭위의 역할이 내년 교육청으로 이관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난 10년간의 그 청소년 범죄를 보면 폭력 범죄와 성범죄 등 강력 사건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사건에서 절도하고 강도 사건은 줄어들고 이런 폭력적인 양상도 좀 변하고 있고 그러다 하면서 또 학폭의 역할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논쟁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난 숫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 사법영감이라고 해서 법무부에서 만드는 영감이 있는데요.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465건이었어요. 465건이었는데 이게 지난해만 해도 1779건으로 약 4배가 증가를 했고요. 상해 사건, 이거 청소년들이 하는 겁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범죄 2009년도에 1255건에서 지난해 1341건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폭행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덩치가 커지잖아요. 우리가 식생활이 바뀌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그 강력 범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폭행이나 상해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예전에 봤던 절도 같은 이런 소규모의 범죄 행위들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소년법에 대한 폐지 논란도 이 부분과 연관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 변호사 말했듯이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지른 형법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소년법 폐지 논란도 계속 논쟁이 영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관련 어떤 강력범죄가 늘어나니까 소년법이 필요하냐, 성인하고 같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흉폭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확실히 위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들 뭐라 그랬어요? 엄마한테 일러서 남자친구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때렸다 그러잖아요. 충분히 이렇게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있고 실제 지방의 어떤 일선 검찰청에서 보면 부모랑 같이 와서 어떤 교육을 받고 상담을 받게 하면은 재범률이 낮아진다는 그런 통계도 있거든요. 소년법을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정을 할 필요는 있어요. 좀 더 형량을 강화하고 어떤 형법상의 미성년자 연령도 낮춰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 아이들을 보호 처분을 할 때 어떻게 교화하고 개선해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게끔 할 수 있을지 이 아이들 소년원에 1년 있는 거는 성인이 5년 있는 거나 정말 마찬가지인데 큰 트라우마나 아니면 그 안에서 또 범죄를 배울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화와 처벌의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